안녕하세요. DJ 로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껏 제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왔다고 생각했어요. 결혼도 그 선택 중 하나였죠.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멋진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은 것에 감사했었거든요. 하지만 머지않아 이런 제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밖에서는 언제나 쾌활하고 유쾌해 호감을 사던 남편이 집에서는 모나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의 못난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믿었던 남편이 맞나 싶었지만 부부라고 해서 언제나 행복할 수만은 없는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제 머리로는 도저히 남편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냥 넘길 수가 없었죠. 지금부터 저를 분노에 떨게 한 남편의 파렴치한 행동과 그 뻔뻔한 남편을 어떻게 응징했는지 여러분께 이 사연을 통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죠. 주로 회사의 전표 결제와 결산 업무를 담당했어요. 꼼꼼함과 섬세함이 필요한 일이라 처음엔 걱정이 많았거든요. 평소에 저는 꼼꼼함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일이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빠르게 회사에 적응해 나갔죠. 그러다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업무 때문에 저희 회사에 자주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안면을 트게 됐어요. 남편은 밝고 쾌활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회사 사람들 모두가 남편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할 정도였죠. 제가 조용하고 과묵한 성격이라 그런지 남편에게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어느새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해 있었죠.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형제가 많은 집안의 막내였고요. 제가 외동이라 그런 남편이 더 부러웠던 것 같아요. 남편은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자랐지만 막내라 그런지 조금 철이 없었어요. 진아야, 이거 갖고 싶어? 내가 사줄까? 나 월급 들어와서 돈 있어. 골라봐. 내가 사줄게. 아니야, 그냥 보는 거야. 나 신발 많잖아. 괜히 돈 쓰지 마. 그 돈으로 오빠 옷 사. 오늘 옷 산다며. 에이, 그럼 둘 다 사면 되지. 네가 무슨 신발이 많다고 그래? 골라봐. 난 이게 예쁜 것 같은데. 넌 어때? 난 됐어. 월급 오늘 받았다면서 다 쓰려고? 그리고 난 구두 불편해서 못 신어. 어차피 이거 사도 잘 안 신고 다닐걸? 연애할 때는 남편의 조금 철없는 모습도 매력으로 느껴졌어요. 씀씀이가 큰 편이었지만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죠. 저희는 2년 정도 만남을 지속한 끝에 드디어 결혼하게 됐어요. 엄마는 싹싹하고 부침성 좋은 남편을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는 남편에게 쉽게 마음을 여셨어요. 남편도 그런 엄마를 잘 챙기곤 했죠. 저는 이런 소소한 행복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결혼 생활이 그저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남편의 단점들이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그저 매력으로 느꼈던 것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 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더군요. 남편의 씀씀이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허황된 꿈을 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인생은 한 방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고 다녔죠.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으면서 자기는 언젠가 성공할 사람이라고 말하더군요. 한마디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왜 일을 그렇게 해? 내가 사장이면 일 저렇게 안 해.
아니, 저렇게 멍청한 인간들도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똑똑한 내가 왜 이런 사장 밑에서 일해야 돼? 그럼 당신도 잘 준비해서 사업해. 성공이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다 그만큼 준비하고 노력했으니까 성공한 거겠지. 또 그 소리야? 당신은 너무 순진해. 인생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니까? 인생은 한 방이야. 운이 80%라니까. 그럼 그 운이 당신에게 올 거라는 보장이 있어? 그리고 인생이 다 운이면 열심히 사는 사람은 뭐가 돼? 재미없는 소리 좀 그만해. 노력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하고 그 다음이 전부 운이라는 거야. 알겠어? 노력이 기본이라고? 그럼 당신은 왜 노력 안 해? 노력이라도 하고 상사를 원망하든지 욕을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야. 나? 노력 당연히 하고 있지. 당신만 모르는 거라니까. 이렇게 인맥 관리하는 것도 다 노력의 일부야. 아, 이왕 말 나온 김에 나 이 옆에서 술 한잔 하고 올게. 밤늦게 어딜 간다고 해. 내일 출근은 어떻게 하려고. 가볍게 맥주 한 잔만 하고 올 거야.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올 테니까 먼저 자고 있어. 알았지? 이런 남편을 보니 언젠가 사고 한번 제대로 치겠구나 싶더군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을 보는 기분이랄까요? 그래도 남편이 열심히 일하다가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말릴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이 성격이 이렇다 보니 회사 생활을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남편이 자기 사업을 하는 건 먼 미래에 있을 일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은 어느 날 뜬금없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황당했어요.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야 불보듯 뻔했거든요. 월급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결국 제 손에 월급을 맡기더니 용돈이 모자라다며 돈을 달라는 일이 빈번했죠. 그런 남편이 사업을 한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었어요. 아니, 내가 한번 말하지 않았나? 직장 동료 중 하나가 퇴사 후에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를 냈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그거 할까? 대박이지.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들여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를 냈는데? 이름 좀 있는 가게면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건 어떻게 구했대? 그건 나도 모르지. 그냥 돈을 엄청 많이 번대. 이번에 차도 외제차로 바꿨다고 하더라. 장난 아니지. 어떻게 내가 한번 자리 만들어 볼까? 밥 한번 사주면서 동료 잘 꼬시면 내 사업 도와줄 것 같은데. 사업을 하고 싶으면 시장 조사부터 했어야지. 무작정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가 잘 된다고 그걸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떡해. 당신은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것만 중요하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동료 말로는 어려운 것도 없대. 아이스크림은 가져다가 팔기만 하면 되잖아. 아, 생각할수록 부럽다. 나는 언제쯤 외제차 타볼라나. 사업을 하고 싶다는 남편의 머릿속엔 온통 외제차뿐이더군요. 남편에겐 그저 동료의 성공 소식이 아이스크림을 팔아서 외제차를 끈 사람밖에 안 됐죠. 이 안에 수많은 분석과 노력, 그리고 부지런함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남편은 장사와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우선 주방에 있는 걸 싫어하고 청소 같은 건 더 싫어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에게는 직원을 이끌 만한 리더십이 부족했어요. 당신이 진짜 사업을 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돈을 모아. 회사 다니기 싫어서 안일하게 사업 시작하면 망해. 당신은 왜 해보지도 않고 망한다는 소리부터 해. 도전을 해야 성공도 하지. 안 그래? 그리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돈 모아서 언제 사업해? 할아버지 돼서 사업하라고? 당신이 회사 다니기 힘들어하는 거 나도 알아. 그렇다고 사업을 할 수 없잖아. 준비가 돼야 사업을 할 거 아니야. 준비만 되면 사업해도 된다는 거지? 그땐 아무 말 없이 허락해 주는 거야. 알았지? 저는 남편의 물음에 섣불리 대답하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준비라고 해봤자 사업에 필요한 돈 정도였겠죠. 제가 말하는 준비와 남편이 말하는 준비가 완전히 다른 것 같더군요. 하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죠. 남편이 돈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남편이 시댁에 돈을 부탁한다고 해도 시댁은 남편에게 큰 돈을 해줄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사업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될 줄 알았죠.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여보, 장모님은 모아두신 돈 없어? 이럴 때 사이 딱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우리 장모님 찾아뵙고 도와달라고 말씀드려보자.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사업하는데 왜 우리 엄마 돈을 받으려고 해? 엄마가 돈이 어딨어. 그런 거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 진짜 모아두신 돈이 없다고? 당신 주려고 모아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당신도 장모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지. 그래, 몰라. 아니, 우리 엄마가 돈이 있다고 해도 그걸 왜 당신 사업하는데 보태야 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이 안 될 게 뭐야. 내가 잘 살아야 당신이 편할 거 아니야. 장모님도 그걸 바라시지 않겠어? 당신이 사업하고 싶어서 돈 필요한 거면서 왜 나를 들먹이는데. 난 지금이 좋아. 지금이 좋다니. 당신도 사실 잘 살고 싶잖아. 지긋지긋한 회사 때려치우고 싶지 않아? 명품 가방 메고 좋은 곳에서 밥 먹고 좋은 차도 타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 아니야? 남편이 어떻게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걸 이때 깨달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은 끈질겼죠. 엄마 재산에도 관심을 보이는 걸 보니 이대로 두면 엄마에게 돈을 요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단호하게 남편에게 말했죠. 친정에 도움받을 생각하지 마. 그럴 거면 시댁에 도와달라고 해. 당신이 사업하려는 건데 왜 엄한 사람한테 돈을 내놓으래? 우린 부부잖아. 당신 이렇게 서운하게 할 거야? 아, 됐다. 말을 말자. 기대한 내가 바보지. 아니, 그리고 우리 집 형제가 몇인데 시댁에 돈을 달래. 당신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지금? 시댁만 돈 없어? 우리 집도 돈 없어. 아니, 어떻게 당신은 당연하게 친정에서만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해? 아, 당신은 외동이잖아. 장모님 돈 받을 사람이 당신밖에 더 있어? 장모님 돈이 다 어디 가겠어? 당신한테 갈 거 아니냐고. 눈치 볼 형제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몸을 사려? 그냥 장모님한테 물어나 보자고. 장모님이 돈 없다고 하시면 그때 포기하면 될 거 아니야. 안 된다고 했지. 난 엄마한테 그런 이유로 손 안 벌려. 그리고 우리 엄마도 돈 없어. 크게 돈 쓸 것도 많았단 말이야. 물어봐서 뭐해. 엄마 마음만 불편하지. 나 몰래 어디 투자라도 하셨대? 진짜 돈이 없다니. 아무튼 처가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남편의 말에 심장이 툭 떨어지는 기분이더군요. 남편은 꺼내지 말아야 할 말을 기어코 꺼내고 말았죠.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외동딸이었거든요. 전 아주 어렸을 때 남동생을 병으로 잃었어요. 그 사실을 남편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당신은 외동 아니냐고 따졌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벽에 대고 혼자 말하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대화가 안 되는 상대와 대화하는 느낌이었죠. 남편은 제 가슴을 북북 찢어놓은 채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라졌어요. 저는 남편이 형제가 많은 게 항상 부러웠어요. 저는 형제가 없었으니까요. 동생이란 단어를 들으면 저는 매일 환자복을 입고 아파하는 제 동생의 모습이 떠올라요. 어린 동생은 아픈 몸을 하고도 가족들에게 잘 웃어주는 따뜻한 아이였죠. 동생은 절 보면 항상 인사처럼 오늘 뭘 먹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그날 먹은 음식을 줄줄이 늘어놓곤 했죠. 그때는 동생이 부러운 눈으로 절 바라본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죠. 얼마나 미안하고 어린 동생이 안쓰럽던지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병원만 가면 동생이 떠올라요. 누나, 오늘은 뭐 먹었어? 하는 목소리까지도요. 동생을 잃고 저희 가족은 변했어요. 말수가 현저히 줄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없는 사람 취급했죠. 그러던 어느 날 희미한 동이 틀 무렵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어요. 숨을 죽이고 들어보니 거실에서부터 정체 모를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인 채 문을 열었어요. 그곳엔 엄마가 있었죠.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을 닦고 있더라고요. 엄마 뭐해? 왜 새벽부터 청소를 하고 있어?
대체 언제부터 바닥을 닦고 있었던 거야? 엄마, 내 말 듣고 있어? 진아야, 엄마랑 아빠는 앞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줄 거야. 세상엔 진성이처럼 병을 못 고치는 아이들도 있지만 병을 고칠 수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아픈 아이들도 아주 많대. 그런 아이들을 엄마 아빠가 도와주려고. 진아는 엄마 아빠 이해해 줄 수 있지? 엄마는 이전과는 다른 얼굴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얼굴엔 한동안 볼 수 없었던 웃음기도 피어 있더군요. 저는 부모님의 선택을 응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부모님은 이 문제로 가족들과 많이 싸웠다고 하더군요. 외할머니는 그렇게 살 거면 앞으로 얼굴 보지 말자고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엄마의 뜻을 꺾을 수 없었죠. 부모님은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아이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다니셨어요. 저는 엄마의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본인들에게 쓰는 돈은 아껴도 치료비를 지원하는 일엔 돈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렇게 살아온 엄마에게 남편이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손을 벌릴 수 없었어요.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허구한 날 돈 타령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게. 저는 남편과 말을 섞지 않기 위해 남편을 피해 다녔죠. 회사에 남아 야근을 자처했어요.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필사적으로 남편을 피해도 결국 남편과 마주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한 공간에 살고 있는 부부가 안 마주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얼마나 피해 다닐 수 있겠어요. 남편은 그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정말 한계에 다다랐죠. 이야기의 주제는 대부분 사업에 관한 거였어요. 이런 사업도 있다더라, 저런 사업도 있다더라. 하루가 멀다 하고 타인의 성공 사례를 늘어놓았죠. 처음엔 저도 다 반응하며 이야기 상대를 해줬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겠더군요. 전 결국 침묵을 선택했어요.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 어느 정도 면역이 생겼어요. 이제 웬만하면 남편의 말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정도였죠. 집안일을 하며 남편의 말은 그냥 흘러들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말을 무시하길 여러 번. 남편도 지친 건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더군요. 잠시 동안 평화를 누렸죠. 하지만 남편은 이 평화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처럼 다시 저의 화를 돋우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임대리 결혼한다고 말했었나? 임대리 있잖아. 이번에 부잣집 딸이랑 결혼한대. 와,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잘 풀리냐? 안 그래? 이건 복권에 당첨된 거지. 들어보니까 결혼하는 여자 집안이 보통이 아니래. 소소하게 건물 몇 개 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찐부자래, 찐부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길게 늘어나? 아, 좀 들어봐라. 내가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딸이랑 결혼하면서 임대리가 뭘 받은 줄 알아? 외제차를 받았다니까. 비싼 차 있지? 나는 구경도 못한 차를 회사에 끌고 왔더라고. 그래? 좋겠네. 한번 태워달라고 하지 그랬어. 구경도 못 해본 차 한번 타보면 좋잖아. 임대리 진짜 부럽다. 누구는 결혼할 때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누구는 외제차에 명품 시계도 받고. 아, 내 팔자야.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누구는 결혼해서 편하게 사는데 누구는 맨날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고. 당신 꼭 부잣집 딸이랑 결혼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한다? 당신 집이 부자가 아닌데 어떻게 부잣집 딸이랑 결혼한다고 그래? 내가 왜 부잣집 딸이랑 결혼을 못해? 솔직히 내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집안이 좀 가난한 거 빼고는 못난 거 없잖아. 남편의 말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철이 없다는 건 알았어도 이 정도 없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디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줄줄 읊는데 남편이 불쌍해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죠. 남편은 진심으로 자기가 잘난 줄 알더군요.
반쯤은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제가 우스웠어요. 그 순간엔 진짜 어디 부잣집 딸한테 남편을 팔아버리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저 인간을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래, 그럼 가서 부잣집 딸이랑 결혼해.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부잣집 딸한테 가서 집도 차도 다 사달라고 해. 그럼 당신 사업할 필요도 없겠다. 맨날 여행이나 다니면서 카드나 긁으면 되겠네. 와, 그거 좋은데? 하긴 임대리는 계속 일할 필요도 없겠네. 아내가 부잔데 뭐하러 일을 하면서 살겠어? 나도 할 수 있으면 평생 일 안 하고 살고 싶다. 당신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든 거야? 당신은 하고 싶은 일이 없어? 그냥 부자면 다 상관없지? 왜 시비를 걸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당신이 안 시켜주는 거잖아. 나 사업하고 싶다니까. 일을 한다고 해도 안 도와주면서 잔소리랑 잔소리는 다 하네. 나도 이렇게 당신이 가난한 집 딸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해? 나 괴롭히려고 작정이라도 한 거야? 억울해서 그런다. 당신 집안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집안인지 몰랐지. 난 그래도 당신이 외동이라 물려받는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언행을 참아줄 수 없었어요. 입만 열면 외동소리를 하는 남편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졌죠.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자꾸 친정에서 뭐 안 해줬다고 투덜거리는데 그럼 시댁에서 뭐 해줬어? 어? 말해봐. 아니, 무섭게 왜 화를 내고 그래? 난 그냥 힘들어서 투정 좀 부린 거야. 투정? 당신 양심은 있어? 말해보라니까? 시댁에서 뭐 해줬냐고. 눈 있으면 똑똑히 봐. 우리 집 가전. 이거 다 친정에서 해줬어. 다른 건 잊어도 이건 잊으면 안 되지. 남편이 입을 꼭 다물더군요. 드디어 남편이 정신을 차렸구나 싶었죠. 남편은 철이 없긴 해도 이렇게 뻔뻔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엄마에게 받은 게 많다며 돈 열심히 벌어서 다 갚겠다고 큰소리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남편이 지금은 엄마에게 사업자금을 뜯어내자고 하루 종일 떠들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죠. 생각해보니까 장모님이 돈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돼. 우리 집 가전도 한 번에 싹 맞춰주셨잖아. 당신은 반성이라는 건 할 생각이 없구나. 그래, 내가 당신 포기하지 뭐. 여보, 내가 그냥 돈을 쓴다는 게 아니잖아. 사업 잘 되면 장모님 돈 다 갚아준다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장모님한테 말 좀 잘해줘. 응? 제발. 우리 엄마한테 당신이 돈 맡겨놨어? 도대체 왜 이래?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아니, 가족끼리 네 거 내 거 왜 따져. 돈 좀 있으면 좀 빌려줄 수 있잖아. 임대리 진짜 부럽다. 아내 잘 만나서 행복할 일만 남았네.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지치더군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 귀에 닿지 않는 것 같았죠. 저는 그날부터 남편의 말에 한마디도 대답해주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제가 집에서 입을 꾹 다물자 남편은 드디어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집안은 쌓은 공기만 가득했어요. 냉전이 계속되던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병문안을 가기 위해 서울에 올라오신다고 하더군요. 잘됐다 싶어 저희 집에서 주무시라고 했죠. 엄마는 남편이 불편할까봐 걱정하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엄마를 설득했어요. 호텔에서 주무시라고 해도 고집을 피울 성격이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엄마에게 편한 곳은 집밖에 없을 것 같았죠. 서울에 엄마가 올라오신다고 남편에게 말을 하자 남편은 정색하더군요. 그러더니 싫은 티를 팍팍 냈죠. 저는 남편의 정색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 주무시고 가시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어머님 서울 올라오실 때마다 어디서 주무셔? 우리 집 아니야? 근데 우리 엄마는 딸 집에서 자면 안 돼? 아니, 좋아서 그렇지. 장모님 오시면 우리 오랜만에 외식이나 한번 할까? 장모님 모시고 어디 간지 오래됐잖아.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확 바꾸며 말하더군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변화에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하지만 전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엄마를 모시고 외식을 하자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저도 이번에 엄마가 서울에 올라오면 좋은 곳에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먼저 말을 꺼내준 남편에게 고마웠죠. 엄마가 올라오신다는 주말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주말 아침, 드디어 서울에 오셨다는 연락을 받고 남편과 준비를 해 엄마를 모시러 갔어요. 마침 점심시간이라 바로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남편은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왔더라고요. 머리까지 손질한 듯 보였죠. 웬일이지 싶었어요. 평소 남편은 머리를 손질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남편은 기분이 좋은 듯 가는 내내 계속 콧노래를 흥얼거리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남편이 그저 기분이 좋은 줄만 알았어요. 엄마,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가방 나한테 줘. 내가 들게. 우와, 우리 엄마 오늘 너무 예쁘네. 엄마는 단정한 네이비색 투피스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굽이 없는 낮은 구두에 장식이 없는 깔끔한 가방을 메고 오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한 기품이 느껴졌어요. 이따가 병문안 가기로 했잖아. 그래서 좀 신경 썼지. 어때? 괜찮아? 오랜만에 입었더니 이 옷이 좀 작네. 아니, 전혀 안 작아 보이는데? 딱 맞아, 엄마. 너무 잘 어울려. 이거 내가 사준 가방 아니야? 이거 언제 사드렸는데 아직도 이렇게 깨끗하게 쓰고 있어. 가방을 살펴보는데 남편이 저희 쪽으로 쓱 얼굴을 내밀더라고요. 엄마는 웃는 얼굴로 남편에게 인사를 건넸죠. 그런데 남편은 엄마의 인사도 받지 않고 미간을 좁힌 채 엄마를 아래 위로 훑어보고 있더군요. 장모님, 요즘 좀 힘드세요? 왜 이런 옷을 입고 오셨어요? 제대로 된 옷 좀 사 입으시지. 서울에 지인 만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옷만 봐도 숨이 턱 막히네. 무슨 소리야? 누가 봐도 격식에 맞게 잘 입고 오셨는데 당신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남편은 태연하게 막말을 했어요. 어이가 없더군요. 대체 어딜 봐서 부족한 차림이라는 건지 이해되지 않았죠. 남편의 말에 당황한 엄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치밀어 올랐죠. 당신 당장 그 말 취소하고 사과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아니, 나는 걱정돼서 말을 한 거 아니야. 나는 무슨 말도 못해? 내가 못할 말 했어? 내 생각을 말한 거 아니야. 걱정된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둘 다 그만해라. 나는 괜찮으니까 그만들 해.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싸우는 모습만 보여줄 거야? 저는 간신히 화를 삼켰어요. 엄마는 저희 부부의 눈치만 살피셨죠. 남편도 표정을 굳힌 채 풀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는 눈치였죠.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화를 내지 말자 싶었어요. 남편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했으니 이쯤 하자 싶었죠. 그런데 남편을 철석같이 믿은 제 잘못이었을까요? 식당으로 간다던 남편은 식당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곳으로 차를 몰더군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달리는 거야? 근처에 있는 식당에 예약한 거 아니었어? 벌써 40분은 달린 것 같은데? 가보면 알 거 아니야. 잘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김서방이 알아서 잘하지 않겠어? 너무 재촉하지 마라. 남편은 밥을 먹자고 하더니 한참을 운전만 하는 거예요. 슬슬 의문이 들더군요. 대체 어떤 식당에 예약했는지 궁금했죠. 저는 남편이 정말 맛있는 식당을 찾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호텔로 들어가더군요. 저와 엄마는 어리둥절했죠. 호텔에서 밥을 먹는 건가? 여기 너무 비싸지 않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엄마와 저를 이끌고 결혼식장으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어디야? 밥 먹으러 간다더니 왜 결혼식장에 왔어? 잘못 온 거 아니야? 잘 왔어. 여기 맞아. 축의금도 미리 줬는데 밥 안 먹는 거 아깝잖아. 여기서 한 끼 때우면 되지. 그리고 여기 임대리 결혼식이야. 내가 말했었지?
임대리랑 결혼할 여자 집안에 돈이 아주 많아서 엄청 좋은 호텔에서 결혼식해. 이거 봐봐. 당신 이런 호텔 와봤어?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럼 당신 동료 결혼식장에 우리 엄마를 모시고 온 거야? 여기서 밥을 먹자고? 그래. 당신이랑 장모님이 언제 이렇게 좋은 곳에서 밥을 먹어보겠어. 이번 기회에 여기 호텔 밥 좀 먹어봐.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엄마 모시고 외식하자더니 결국 남의 결혼식 데려오려고 외식하자고 한 거야? 왜? 그러면 안 돼? 밖에서 먹는 거 똑같잖아. 돈 굳고 좋지. 그리고 여기 호텔 밥도 맛있을 거다. 아주 좋은 호텔이라. 엄마도 당황한 눈치더군요. 저는 남편의 안일한 행동에 치가 떨렸어요. 정말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죠. 엄마 앞에서 이런 꼴을 보여서 미안할 따름이었습니다. 남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식장을 둘러보면서 큰 소리로 임대리를 부러워했어요. 제 앞에서 했던 말을 엄마 앞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었죠. 와, 좋겠다. 돈 많은 집딸이랑 결혼해서 팔자 피고. 나는 결혼 잘못해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회사도 못 그만두고 있는데 엄청 비교되네. 와, 이렇게 좋은 곳에서 결혼하면 어떤 기분이려나? 나는 거지 같은 곳에서 결혼해서 잘 모르겠네. 엄마, 당장 나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이런 곳에 더 있을 필요 없어.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을 벗어나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엄마의 이름을 부른 분을 바라보셨죠. 보아하니 오늘 결혼을 한다는 그 부잣집 딸 어머니 같았어요. 분홍색 한복을 굳게 차려입고 계셨거든요. 사모님도 오셨네요? 아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너무 뵙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남편도 어리둥절하고 저도 당황해서 두 분을 바라보는데 엄마는 자연스럽게 신부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신부 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훔치셨어요. 남편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에게 물었죠. 저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모님 덕분에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커서 시집까지 가요. 저희 부부가 오랫동안 사모님을 찾았어요. 근데 연락처가 바뀌어서 사모님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하늘의 뜻 아니겠어요?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사모님한테 언젠가 은혜를 갚아야지 했는데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게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 그만 울어요. 예쁘게 화장했는데 화장 다 지워지겠어. 알고 보니 그분들은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수술비를 지원해줬던 아이의 부모님들이었어요. 오늘 결혼할 신부가 저희 부모님 도움으로 수술을 잘 마친 아이였던 거죠. 저희 부모님은 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못하던 아이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게요. 저희 딸한테도 사모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신부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는 그런 신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셨죠. 남편은 아직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지 어리둥절한 모습이었죠. 장모님이 어떻게 이 집 신부 어머니를 알고 있는 거야? 이 집 엄청 부자라던데? 어떻게 접점이 있을 수가 있지? 그건 당신이 알 거 없고 당신은 가서 밥이나 먹어. 나는 엄마 모시고 따로 갈 테니까. 무슨 소리야. 나도 장모님 사이인데 기다렸다가 장모님 모시고 집에 가야지. 여보, 당신이 이따 슬쩍 장모님한테 물어봐. 두 분이 어떤 사이냐고. 싫어. 내가 왜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신부 어머니는 연신 엄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다가 결혼식장 오신 분들에게 엄마를 소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신부인 딸에게도 엄마를 소개하셨죠. 민영아, 엄마가 우리 사모님 꼭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지나 보다. 오늘 네 결혼식에 사모님이 와주셨어.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건강한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아휴, 너무 예쁘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신부도 엄마의 이야기를 내내 들었던 건지 놀란 얼굴로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죠. 정말 드라마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더군요. 엄마는 그날 바쁘게 신부 측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셨어요. 남편은 결혼식장 구석에 서서 초대받지 못한 사람처럼 서 있었죠. 엄마와 저는 그날 남편이 데려간 그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대신 남편의 동료 쪽이 아닌 신부 쪽에 앉았죠. 그날 남편은 엄마의 재산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저희 집엔 돌아가신 아버지가 대대로 물려받아온 땅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돈은 지금껏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는 병원비로 쓰이고 있었던 거죠. 저도 사실 저희 집에 그 정도의 재산이 있는 줄 잘 몰랐어요. 매년 아이들의 병원비를 지원하셔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것만 짐작하는 정도였죠. 저는 어릴 때부터 돈을 아끼는 법을 배우며 자랐어요. 부모님 두 분 다 검소하셨거든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그걸 왜 이제 말하냐며 난리를 치더군요. 마치 자기 돈을 빼앗긴 사람처럼 말이죠. 그 모습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이 사람과 더는 살 수 없겠다 싶었죠. 저는 결혼식이 끝난 직후 엄마를 모시고 남편이 그렇게 비싸서 좋다던 결혼식을 진행한 그 호텔에 묵었어요. 남편과 함께 집에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남편은 군말 없이 혼자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다음 날 기차역까지 엄마를 데려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이 지나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진아야, 며칠 전에 결혼식에서 봤던 분들 있지? 그분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오셨어. 민영이 수술 마치고 하던 사업이 잘 돼서 그 집안이 꽤 큰 돈을 벌었대. 유명한 자산가가 되셨더라고. 그렇게 번 돈을 많이 기부하셨나 봐. 멋진 분들이네. 아마 엄마 아빠가 좋은 영향을 줬을 거야. 그분을 보니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 분들이었어. 그러게. 정말 멋진 분들이야.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고마워하는지 모르겠다. 그분들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어서 더 악착같이 일하셨대. 어떤 분들은 저희 부모님에게 바보같이 산다고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보가 또 있는 걸 보니 부모님의 선택이 틀린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분들이 지금 재단을 설립 중이래. 근데 그 재단을 나한테 맡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엄마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돼. 나는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 거야. 재단에 들어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론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 천천히 생각해봐요. 그분들도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 주실 거야. 진아야, 시간 되면 엄마랑 서울에서 그분들을 같이 만나보지 않을래? 안 그래도 결혼식 당일 경황이 없어서 너에게 인사를 잘 못한 것 같다고 미안해 하시더라고. 저는 엄마의 제안에 수락했어요. 엄마는 다시 서울로 올라오셨죠. 저는 이번에도 엄마를 호텔에 모셨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있기 위해 짐을 챙겼죠. 남편은 제가 짐을 챙기는 걸 보고 득달같이 달려와 어딜 가냐고 캐묻더군요. 이제 나랑 말도 안 하겠다는 거야? 어디 가냐니까. 아직도 결혼식 일로 삐진 거야? 결국엔 잘 된 거 아니야? 장모님도 결혼식에서 부자 지인 만났잖아. 더 이상 나 건들지 마. 당신 말 듣고 싶지 않아. 당신 아직도 우리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안 빌었지? 외식하자고 해놓고 남의 결혼식 가서 결혼 잘못했다고 한탄한 게 누군데. 그거 우리 엄마 들으라고 한 소리잖아. 아니야? 아니, 장모님 진짜 돈 많잖아. 당신 집안 땅 부자라며. 장모님 앞으로 된 땅도 아직 많은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남 좋은 거 그만하시고 사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 더 이상 남편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더군요. 저는 대답 없이 짐을 들고 집을 나왔어요.
서울에 오신 엄마와 만나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쇼핑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저희는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약속 장소는 한눈에 봐도 비싼 한정식을 파는 식당이었죠. 결혼식장에서 본 분들은 미리 약속 장소에 와 계시더군요. 어서 오세요, 사모님. 진아 씨도 잘 왔어요. 진아 씨는 결혼식 이후로 처음 뵙네요. 식사는 편하게 드시고 싶은 걸 시키시면 돼요. 사모님,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사모님한테 대접해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것뿐이네요. 이런 것뿐이라뇨. 저는 이미 많이 받았어요. 저번에 오셨을 때도 식사 대접 해주셨잖아요. 부부는 엄마 앞에서 깍듯이 예의를 갖추며 감사를 표했어요. 엄마는 이런 자리가 부담스러워 보이셨죠. 음식이 나오고 나서야 숨을 돌리시더군요. 그렇게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이었어요. 사모님, 재단 운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는 사모님이 이 재단 꼭 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많이 생각해 봤어요. 맡겨주신 건 감사하지만 제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아직 확신이 안 서네요. 저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주신 건 모두 사모님과 돌아가신 사장님 덕분이에요. 이제 저희도 은혜를 갚고 싶어요. 그러니 제발 이 재단을 사모님이 맡아주세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미안해하지도 고마워하지도 마세요. 사모님, 어떻게 그래요? 우리 민영이 살려주신 분인데. 사모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희는 사모님이랑 좋은 일 함께 하고 싶어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오래 고민하시더니 결국 재단을 맡아서 운영해 보기로 결정하셨어요. 두 분은 뛸 듯이 기뻐하셨죠. 엄마는 차분한 얼굴로 다시 입을 여셨어요.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럼 열심히 해볼게요. 저도 두 분이랑 좋은 일 함께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딸이랑 함께 일해도 괜찮을까요? 딸이 있으면 제 부족한 점을 잘 채워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사모님. 진아 씨가 함께 해주신다니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진아 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는 엄마의 말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담담하게 엄마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저도 오래 다녔던 회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다는 욕망이 항상 있었거든요. 하지만 당장 일을 그만둘 수 없었죠. 엄마는 제 이런 깊은 속마음까지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 회사를 정리하고 재단 운영을 위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 변화를 알아차리고 태세를 빠르게 전환하더군요.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갑자기 회사는 왜 그만뒀어? 장모님도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하던데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엄마랑 나 재단을 맡아서 운영하게 될 거야. 빠르면 당장 다음 달부터 일을 시작해야 돼서 바빠. 뭐? 재단? 그게 뭐야? 당신이랑 장모님이 어떻게 재단을 운영해? 아니, 나는 왜 쏙 빼나? 나도 이 집 사이잖아. 나도 같이 해. 아니, 당신이랑 같이 할 생각 없어.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거든. 뭐, 이혼?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한다고 했어? 왜? 우리가 왜 이혼을 해? 그걸 몰라서 물어? 난 이번 기회에 똑똑히 알게 됐거든. 당신이란 인간이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 당신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난 정말 장모님한테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결혼식장에 데려간 거야. 응? 그 말을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변명도 성의 있게 좀 해줄래?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나도 재단 운영하게 해줘. 나 회사 더 이상은 못 다닐 것 같아. 회사 못 다니는 건 당신 사정이고 돈 많은 집안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며? 그럼 이혼을 해야지. 왜? 이제 친정에 돈 좀 있다니까 결혼 잘한 것 같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뭘 모르고 한 소리잖아. 화 풀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이혼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뭐가 말이 안 돼? 당신한테 이런 취급을 당하고 내가 당신이랑 계속 사는 게 말이 안 되지. 이혼 소송 준비나 잘해. 그럼 나 간다. 저는 미련 없이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어요. 남편은 그 후로부터 계속 밤낮 가리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다며 빌더군요. 전 남편에 대한 애정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더 이상 얼굴 보고 살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혼을 선택했죠. 이혼 후 저는 엄마와 함께 살 집을 구했어요. 엄마도 일 때문에 서울에 사셔야 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고향으로 내려가신 지 어언 10년 만에 엄마는 다시 서울로 돌아오셨죠.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의 반응은 담담했어요. 가만히 저를 바라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렇게 해. 저는 엄마의 그 미지근한 반응에 오히려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꼭 이혼이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이혼 후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새로운 곳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진아, 너 아직도 전 남편한테 전화 와? 보니까 어제도 전화 온 것 같던데 그냥 차단을 해버리지 뭐하러 다 상대를 해줘. 안 그래도 그냥 차단해버리려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궁금해서 그냥 몇 번 전화 받았는데 꼴이 말이 아니더라. 왜? 뭐 하면서 살고 있대? 그렇게 사업한다고 하더니 사업하고 있대? 사업은 무슨 사업. 자기 발로 회사도 나왔대. 지금 혼자 원룸 얻어서 하루짜리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고 있다더라. 남편 말로는 결혼식 이후 자기 소문이 이상하게 퍼졌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억울해했지만 저는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평소 행실로 회사에서 말이 많았거든요. 워낙 남이랑 비교하는 거 좋아하고 남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쉽게 말하곤 했거든요. 집에서 하는 말을 회사에서 안 했을 리 없죠. 그리고 남편의 그 오만한 성격은 이미 직원들 사이에서 유명했을 것 같아요. 아마 남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피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편은 시댁에도 손을 벌려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남편을 챙길 여력이 없다고 했죠. 아마 시댁 식구들도 돈이 있다고 해도 남편에겐 안 주려고 할 거예요. 전 남편은 평소 시댁에도 모나게 굴었거든요. 형제들을 헐뜯고 질투하게 바빴죠. 이렇게 보니 전 남편과 정말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혼 당했으면 정신 차리고 바뀔 생각을 해야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남부러워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엄마,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 그 인간은 자기가 운이 없어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할 인간이야. 자기가 복을 다 걷어차놓고 운 타령만 하고 있다고? 재밌다 진짜. 엄마도 재밌지. 그래서 내가 아직도 전 남편 번호 차단을 못한 거야. 같이 살 땐 속이 터졌는데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엄청 웃겨. 너도 참 별나다. 그래도 이제 전화 받지 마. 계속 받아주면 끝이 없다. 저는 남편의 번호를 완전히 차단시켰어요. 그 후로 남편의 소식도 들을 수 없었죠. 엄마는 걱정하셨던 것과 다르게 재단을 잘 운영하고 계세요. 꼭 맞는 옷을 입은 사람처럼 정말 즐겁게 일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엄마 옆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혼 후 한동안 제 선택을 후회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혼을 한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이 결혼 자체를 후회했었죠.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의문을 좀처럼 쉽게 떨칠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깨달았어요. 이 선택이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요. 그때의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며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남편이 아니었다면 엄마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결국 이 모든 경험은 저를 더 강하게 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이 전달되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